우리나라의 최고 효자 종목 양궁 대표팀이 오늘부터 광주에서 실전 훈련에 들어가며 광주 유대회 메달 사냥 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가 유대회를 맞아 다음 주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주정차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시민의식이 사라진 무질서한 현장을 고발합니다. 전남 지역 첫 메르스 환자인 113번 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학교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씨를 뿌려 농사를 짓던 참깨 농사에도 땅에 심는 기계가 처음 도입돼 활용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할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실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이죠. 양궁 대표팀이 광주에서 현지 적응을 시작했는데요. 한신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광주 국제 양궁장. 국가대표 남녀 양궁 선수들이 사선에서 한 발 한 발 관역을 향해 시위를 당깁니다. 양궁 경기의 특성상 바람이나 기후, 지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지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좀 경기적인 결과가 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그런 적응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기보배 선수.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광주시청 소속으로 이번 대회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규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저로서는 저희 집에 온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도 심리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끝난 월드컵에서 개인과 혼성에서 2개 금메달을 딴 광주여대 최미선 선수 역시 뛰어난 집중력과 지구력으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호흡 훈련 이외에도 경기 당일 심리 상태가 메달의 색깔을 좌우하기 때문에 심리 훈련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도 이제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심리는 경기 심리 하는 박사님이 또 계시고 계속 이제 저희가 심리 훈련을 하고 있고요. 양궁 대표 선수들은 4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금빛 관역을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도 실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분야별로 리허설을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안전부터 챙겼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주경기장에 초소형 비행물체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폭탄을 실어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신종 테러에 육군 헬기가 출동해 대공포로 드론을 격추시킵니다. 테러범들이 버스를 탈취한 상황이 발생하자 이번엔 경찰 특공대가 나섰습니다. 민관 군이 함께한 대테러 종합훈련 참가자들은 실전에서도 물샐 틈 없는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왔고 대회 기간 중에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모든 변수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인 유대회 선수촌도 선수와 임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비해 선수촌 곳곳에 발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 대회가 7월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식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전은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특히 식음료의 안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는 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약물 없는 깨끗한 대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광주 유대회에 출전할 남녀 축구대표팀 명단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남녀 축구대표팀은 오는 22일부터 파주 트레이닝센터와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각각 최종 훈련을 진행한 뒤에 유대회 조별리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만과 이탈리아, 체코 등과 한 조에 편성된 남자 대표팀은 다음 달 2일 대만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릅니다. 대표팀도 그리고 조직위원회도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떨까요? 대회 기간에는 아무래도 교통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점검해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주차 단속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에 어지럽게 주차된 차량을 단속합니다.
주정차 단속이 시작되자 운전자들이 차를 옮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0분 넘게 방치된 차량들은 어김없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된 거예요, 이 차량. 유대회를 앞두고 전국 꼴찌 수준인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시가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교통문화지수에서 광주는 2년 연속 10위를 기록했고 그중 광주 동구와 광산구, 서구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꼴찌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다른 분들 오셔서 이제 불쾌하게 생각한 것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죠.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심 200곳가량의 장소를 골라 불법 주차가 심한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를 보면 올해 5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작년 한 해 적발된 건수의 60%를 넘고 올 평균 단속 건수도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이렇게 인도 주변이나 버스 승강장 등 주차 단속 차량을 피해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도 차량의 어떤 사각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이 구간은 저희 스마트 앱 신고로 해서 시민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각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지만 이런 단속을 비웃듯 일부 운전자들이 막무가내식 주정차를 하면서 여전히 부끄러운 광주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갈 수는 없겠죠. 교육당국이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등굣길,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학교 내 음수대와 화장실 옆에는 손을 말리는 기계까지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 교실에서 손 세정제로 손을 씻습니다. 발열 체크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도 손을 깨끗이 씻고 집에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있어요. 메르스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긴 하지만 소독도 잘하면 걱정 없을 것 같아서. 메르스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학교에 마스크와 발열 체크용 체온계가 보급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2개 시군 교육청마다 소독기 넉 대를 구입해 각급 학교 방역 소독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조리사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식중독 사고입니다. 위생 담당 직원들이 음식 조리 과정은 물론 보관된 재료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잦아지면서 식중독 위험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종 기구들을 정확히 관리하고 적재 독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전남 지역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의 식중독 위험까지 높아지면서 학생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113번째 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의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 중인 113번째 환자는 앞으로 2차례 검사를 실시해 항체 생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퇴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113번째 환자와 접촉해 목포의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한 50대 여성도 2차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원할 예정입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호남 KTX 열차의 증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혜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호남선 KTX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는 천정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운행 중인 KTX 산천의 일부를 KTX1으로 교체하면 좌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이용객 증가로 송정역이 비좁다는 지적에 대해 증축을 비롯해 이용 공간 효율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모를 심을 때보다 이양기가 도입되면서 농민들의 수고가 많이 줄었는데요. 요즘은 참깨 같은 밭작물에도 씨를 뿌리는 기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마을, 귀농생활 5년째 정성주 씨는 올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큽니다. 일일이 손으로 일궈왔던 참깨밭에 기계를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깨 농사는
손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종자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줄기가 한꺼번에 자랄 경우 한 줄기만 남기고 솎아내는 작업에 드는 인건비와 수고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 곳에 많이 들어가니까 솎아야 되고 또 그리고 보면은 거기다 풀도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인건비에 또 생산도 적게 나와요. 기계를 이용한 참깨 농사는 종자를 10cm까지 길러낸 뒤 땅에 심는 방식입니다. 종자를 기르는데 한 달가량 걸리는 것만 빼면 농사에 드는 노동시간은 4분의 1, 생산비는 30%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깨는 양파 후작으로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데 양파 수확 시기하고 참깨 파종 시기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인건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배추와 상추 등 잎줄기 채소와 양파, 대파 등 밭작물이 기계화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 아직은 밭농사에서 기계가 낯선 농민들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조선대 유영태 교수는 완성차 메이커가 새로운 공장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부지 매입과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시설 유치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